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토스팀 리더 이승건입니다. 제가 너무 평소에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장병규 회장님과의 파이어사이드 챗 시간이 기대가 되고 사실 지금 굉장히 떨린데요. 그 사회자 없이 하라고 해서 격에 안 맞게 어쩌다 보니 제가 지금 먼저 소개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자가 없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편하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소개를 그래도 회장님께서도 네. 그럴까요? 네. 예, 저는 뭐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맡고 있는 장병규라고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뭐 제가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행사에도 이제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했던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본엔젤스, 벤처 파트너스 사실 이제 얼리 스테이지 벤처 캐피탈 또 사실 같이 제가 또 공동 창업한 곳이라서 거기에 이제 제가 고문으로 물러났는데 뭐 그런 여러 일을 겪으면서 결국에 뭐 스타트업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오늘 또 토스 이승원 대표님이랑 사회자 없이 좀 개면쩍게 네. 좀 뻘쭘하게 네. 대화하는 심지어 막 여기 막 스튜디오 같아요. 그쵸? 네. 예, 진짜 관객도 별로 없으니까 이게 뭐 교감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오늘 좀 느낌은 약간 너스레 뜬다. 네. 예, 수다 뜬다. 네네. 뭐 저도 이런 그렇게. 거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에 이제 사회자 아닌 사회자 역할을 제가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한 9개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보고 읽으면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자기소개인 근황 토크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간단히 소개는 주셨으니까 요새 뭐 근황이라든지 제일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신 것들 어떤 거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크래프톤은 뭐 김찬환 대표님 책에 이렇게 되면서 김찬환 대표님이 뭐 하여튼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벌리고 계세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예, 크래프톤은 어쨌든 이제 뭐, 자금력도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찬환 대표님이 일을 벌리시는 거를 이사회 의장으로 뭐랄까, 체크 앤 밸런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래프톤 이런 그렇고. 최근에 시간을 또 많이 쓰는 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산업교 정글이라고. 네. 산업계에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너무 모자라잖아요. 너무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비전공 공대생들. 네. 그냥 왜 뭐 전자과, 기계과, 뭐 생명화학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가장 빠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곳을 좀 이렇게 삼아가지고 소프트웨어 산업학교 정글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 뭐 크래프톤도 좋고 산업계도 좋고 한국도 스타트업 좋고. 생태계도 좋고 네, 한국도 맞습니다. 좋고 네. 그렇지 않을까 너무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말씀 주신 그 정글 아카데미는 저희도 귀하게 기회를 얻어서 저희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하고 싶어서 저희도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협력사로. 예. 네. 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같이 해야죠. 예, 모두 함께하는 그림 나와야 되니까. 네. 사실 뭐 토스는 지금 창업은 11년 됐고 토스 시작한 지는 7년 됐는데 의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생태계 어떤 근간이 없었으면 사실 나오기 어려운 회사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근황 토크 얘기 나와서 제가 이게 지금 주제에 없는데 예. 좀 당황스러우시더라도 괜찮아요. 뭐 예. 최근에 하면 되죠. 김창환 대표님께서 벌리신 많은 일들 중에 작은 것이지만 성수동에 사옥을 하나 만드시려는 건지 모르지만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모든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녹인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꿈이 늘 있는데 또 이제 역시나 제일 앞에 이제 또 크래프톤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배경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거는 정말 주제에 없는 얘기 갑자기 나왔는데 네.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크래프톤 내에도 사실은 자세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쨌든 보안 속에서 진행된 일이라서 네. 사실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기 힘든 것 같고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결국에 조직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협업할 때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내지는 요즘은 뭐 재택근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리모트로 좀 노마드처럼 일을 갖다가 하는 것도 사실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으로 일을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는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건물이나 사무실이 전통적 방식에 생각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찬원 대표님도 이제 게임업, 크리에이티브업에는 어떤 필요한 공간의 스타일이 분명히 다른데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사실 김찬원 대표님이 대표님 뭐 되기 직전부터 사실 고민했던 거고, 그러니까 한 거의 2년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이상 된 고민들의 여러 어떤 과정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성수동의 이마트 본사를 뭐 미래에셋이랑 콘소시엄으로 인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새로운 업무 공간, 업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를 고민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지켜봐 주시면 또 새로운 일들이 있지 네. 않을까요? 그게 또 영감을 네. 주는 거고. 크래프톤의 그 상상력의 결과물을 너무 보고 싶은 1인입니다. 예. 너무 기대됩니다. 네. 네. 다음 주제가 또 도착했는데요.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성근 대표님 보자마자 그 생각 네. 들었는데, 네. 살이 좀 찌셨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저는 뱃살을 빼고, 네. 이성근님은 볼살을 빼고. 네. 이게 뭐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외모는 급격한 중년화를 맞이하고 있어서 사실 뭐 여기 이제 몇 개가 더 붙어 있는데 저 최근에 사실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성근 대표님 처음 뵀을 때 네. 엄청 날씬했잖아요. 엄청 얄쌍했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게 통통하신 스타일로 지금 가고 계시는. 네. 슬픕니다. 저도. 네, 건강 관리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항상 그러니까. 잘 못 챙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 너무 막 빠져서 하시니까 네. 또 좋아하시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사실 일만 계속 즐겁게 하실 수 있으면은 네.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고 살이 안 찔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는 일 진짜 많으시죠? 네. 뭐 일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늘 쌓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실시간 MMORPG 게임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보면 저라는 메타버스의 세계에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이 MMORPG 게임을 실시간으로 하는 느낌으로 그 정도의 재미와 중독성과 흥분감, 매일매일 떨림, 뭐 어떤 다음 미션에 대한 도전의 재미, 뭐 이런 거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숨이 하나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다음 기회가 늘 있는 걸로. 네, 다음 기회에 있는 걸로.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퀵하게 다시 넘어가 보면요. 나에 대한 오해, 이것만은 바로 잡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일단 한 분씩 해보면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로 잡고 싶은 오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주당 100시간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당 100시간 얘기 자꾸 하면 남이 막 강요해서 착취하는 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해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한 거는 당신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주당 100시간 정도 몰입해서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선택해라. 주당 100시간은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이게 무슨 착취와 강요의 어떤 수단처럼 곡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정말 저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 꼭 바로 잡으시는 거는 주당 100시간은 각자 선택하는 거다. 각자의 인생 중에 주당 100시간이라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당 100시간 정말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멋진 구성원이라고 좀 양해해달라.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를, 사실 저희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많은 경우 토스를 좋아하고 오고 싶은데, 혹은 크래프톤 좋아하고 오고 싶은데, 너무 이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이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꼭 강요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스라고 하는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에 가면서도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뭐 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게 빼앗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 선물을 받고 싶은 거지. 이게 선물이어야지 빼앗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맞아.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오해 꼭 바로잡고 싶어서 어제 언론에 좀 저희의 뜻을 천명해 봤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버진 것 같다고 느꼈는데,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인사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저희의 전략은 이제 와서 실제로 경험해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스스로 이제 몰입에 점점 빠져드는 그런 삶의 변화가,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일 안 하고 정말 일인 일,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체계로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얘기할수록 이건 저희가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아니 뭐 위대한 성취를 하려면 한 번쯤은 인생에서 남다른 몰입의 경험은 필요하고, 그게 뭐 대입 준비든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있냐 이건데, 그 자유가 전제되어서 한 얘기였음을 맞아요. 저와 회장님은 꼭 풀고 싶습니다. 빨리 다음 주제로 넘기라고 지금 넘어왔는데요. 볼까요? 다음 주제입니다. 5년 전 지금 창업가의 현실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5년 전과 지금. 그래서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회장님? 저는 사실 최근에 다른 일로 많이 바빠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아주 이렇게 초기 기업들을 많이 못 만나봤는데, 느끼기에 어쨌든 굉장히 풍성해졌다는 느낌은 네.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창업가는 5년 전에도 외로웠고 10년 전에도 외로웠고 지금도 외롭고, 제가 보기엔 창업가가 뭐 5년 후가 된다고 안 외로워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그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졌다? 네. 이런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5년 전이면 이제 제가 토스 시작할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 6년 요때 타이밍인데, 그때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는 분의 다음 인생 목적지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집안에서 싸서 말리고, 맞아. 제일 중요한 스타트업의 적,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자식은 안 돼라고 하는 그게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꽤 고경력직과 전문직에 상당한 대안이 되는, 뭐 IB 뱅커들도 사실은 스타트업으로 많이들 오시고, 오니까. 또 이제 약간 그래도 아주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직업 선택의 경로에 있어서. 맞아. 네. 커리어의 어떤 커리어 선택지 중에 스타트업을 넣은 분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그 초기 스타트업 분들 투자 받는 걸 보면은 정말 지금 창업할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밸류가 엄청 출중하다. 왜 5년 전에 창업했을까? 나는 왜 그때 창업해서 밸류를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제 시장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요새 창업하는 분들은 이미 시리즈 A 투자 받기 전에 너무 훌륭한 제품과 전략을 다 짜서 하시는 걸 보면 이제 실력들도 다들 정말 남달라지신 것 같아서 정말 격세지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난 건데, 지금 창업자분들은 내년, 내후년 정도는 조금 뭐랄까?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뭐 어쨌든 스타트업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스타트업 생태가 커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거시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는 아무도 스타트업 벤처 신경 안 썼으니까 어차피 그 흐름과 동떨어져서 움직였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글로벌 경제 흐름 자체가 좀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수축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자금 흐름이나 유동성 이런 문제에서 분명히 스타트업들도 영향을 조금 받는다고 봐야 되고, 맞습니다. 아주 크게 받지는 않지만 올해나 작년처럼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약간 버블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절대 안 나올 정도로 약간 수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많은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이 내년 내후년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 네. 것 같아요. 저도 네, 완전 네. 공감합니다. 이미 그 미국 연준에서도 테이퍼링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네. 2023년에는 이제 결국 퍼블릭 마켓이 많이 다운사이드를 경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최대한 쟁여놓자. 그 전에 음. 두 번째는 그때 이제 좀 힘들어 모두가 자기 리퀴디티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이 이제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 주제 또 한번 다음 가볼까요? 주제로, 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계속 나와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이장님. 다음 주제는 요즘 가장 주목하는 창업가는 누구인가인데요. 저는 회장님. 뭐 네. 저는 떠난 지 좀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본인은- 본인젤스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도 본인젤스는 이제 공문이니까 네. 사실은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네, 그래도 한 분을 콕 불평등하게 찍어주십시오. 왜 고불평등하게 찍어야 그래 되나? 재밌어서요. 혹시 요새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뭐 초기 기업들 있으시다면? 초기 기업보다는 그냥 뭐 이제 저한테 본인젤스 포트폴리오라고 하더라도 막 편하게 막 저한테 연락하진 않으시거든요. 아, 네네. 아무래도 이제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고문이니까. 네네네. 근데 뭐 제 담당은 아닌데 요즘 그 뭐냐 오늘의 집 네, 그 버킷플레이스의 이승재 대표님 네네네. 수시 때때로 연락을 하세요. 네. 근데 제가 3, 4년 전에 뵀을 때의 대화 주제와 최근의 대화 주제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대화 다른 것 같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작은 스타트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는 솔직히 없다. 작은 스타트업이 정말 커졌을 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스타트업이 빨리 성장하고 좀 많은 일자리 만들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젤스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뭐 어쨌든 오늘의 집 버킷플레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또 일자리 많이 만든 걸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고 좋아하면 좋지 않을까? 네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토스도 지금 전체 인원 규모 지금 1,300명 그러니까요. 일자리 만든 거잖아, 사실. 많이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저도 딱히 여기 답은 저도 이제 이승재 대표를 워낙 잘 알고 사실 지난 투자 라운드는 제가 또 직접 소개를 많이 외국에 해줄 정도로 잘 하고 있고 되게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네. 그럼 주제를 또 넘어가서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네요.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료, 창업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라는 건데요. 네.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요? 네.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꿈이 있거든요. 제 꿈은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과는 창업 시장에 대한 전혀 다른 뷰를 갖게 되는 미래. 어떻게 보면 지금 봐서는 무슨 다른 멀티버스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창업가들과 기업가들의 천국이 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혁신가들이 훨씬 더 세이가 많아지는. 근데 지금 한국의 지형들을 좀 보면 아무래도 기업가들을 의미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창업가들은 뭐 직원들을 홀대한다든지 뭐 경제적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일하는 등의 이제 왜곡된 이제 인식들도 많은 것 같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중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 그리는 대표의 모습 뭐 출근하면 로비에서 다들 막 인사하고 있고 뭐 하대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치. 나도 그 위치에 가면 당연히 나도 하대하는 거고 뭔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식들. 근데 실제로 뭐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창업하면 1, 2년 안에 다 접으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인생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하는 분들은 물론 부족한 게 늘 있지만 나름 이제 새로운 깨우침을 이제 해 나가면서 인생을 배워가고 있으면서 이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동안의 과오들은 뭐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좀 대한민국에서 되게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 그룹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기업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이해와 진정한 이해를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아져서 좀 자연스럽게 후배 창업가들과 기업가들이 계속 등장하고 이게 뭔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한 어떻게 보면 세력이 되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말 창업의 면에선 정말 압도적인 그래서 그런 천국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되면 되게 좋겠는데 사실 그러자면은 저희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직군들보다도 더 엄격한 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더 도덕적이고 더 사회적 선에 기여하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함께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을 좀 제안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이고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리가 안 된. 네.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나? 저는 사실은 아니, 그래서 스타트업 관련된 드라마가 하나 있었잖아요. 회장님 아니면 저희 스타트업끼리 조금씩 17반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건 어떨까요? 아. 일단 사장이 이렇지 않다. 사장이 제일 고생한다. 이런 느낌으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스타트업 드라마가 하나 나왔었는데 제목도 그렇죠. 스타트업이었던 그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그러니까, 예. 거기는 사실 약간 그 스타트업의 어떤 그런 좀 힘든보다는 약간 남녀 상열지사가 결국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스타트업 드라마 힘들게 나오면 아무도 스타트업 안 오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일하는 거 너무 짜릿하고 재밌는 경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 양면성이 있는 건데 네, 다양성이 네.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죠? 진짜 이런 거라면 진짜 100시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거라면 52시간 내에서 열심히 이런 거라면 내가 선택해서 서 즐겁게 일할 수 이러겠다. 있겠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정말 흥분되고 짜릿한 경험들을 지금도 팀원들이랑 하거든요. 그럼요. 네, 의장님께서도 사실 그걸 그런 좋아하시고. 순간이 있으니까 몰입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 사실 일하는 거에 7, 80%는 어렵고 네. 현실은 시궁창이고 늘 괴롭고 하더라도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건데 맞아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버틸 수가 없는 건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버티고 있고 있는지를,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왜 크래프톤이 펍지 나오기 전에 12년을 버틸 수 있는지 저거를 크래프톤 웨이에 담긴 생생한 이야기가 그러면 뭐 다 대표님 친척인 것도 아닌 텐데 그렇지. 어떻게 그 1000명 가까운 인원이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거를 맞아. 단순히 퉁오해로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자신감 있게 우리 이런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창업가들에게 또 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도 얘기 있으신가요? 막 듣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이 창업가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그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뭐냐면 장병규든 이승건이든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아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장병규와 이승건은 당신들의 롤모델이 아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스타트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마치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정답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네. 어떻게 해야 스타트업 성공을 하느냐를 자꾸 찾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다들 각자의 스토리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성세대에게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 주당 100시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그건 내 인생이다. 왜 당신들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재단하느냐. 당신들은 당신들의 성공 방식이 있었던 거고 우리는 우리만의 성공 방식이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사회가 사실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 다양해지니까 존중해라라고 얘기한 거고 존중하라고 얘기하니까 성희롱, 성차별 같은 거 하지 말자, 직장 내 괴롭힘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 나온 거잖아요. 다양해지니까 인권이 중요해지는 거고 다양해지니까 그거를 갖다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창업자들은 그냥 자기만의 스타일로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다양한 스타일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정말 바라는 거고 남을 자꾸 따라하려고 한다든가 뭔가 좀 어떤 느낌이랄까
약간 착하게 살자 시리즈, 음.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시리즈, 네, 이해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약간 무시할 필요도 있지 않나, 어떤 경우는 좀 심하게 사실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려고 일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떤 그것도 맞지. 의미에서는 그냥 예, 그 예. 길을 계속 걸은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멈출 수 없는 그 여정을 계속 갔던 거고 사실은 토스 되게 잘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말 별의별 일 다 일어나고 아직도 어마어마한 실패를 맨날 하지만 결국 성공 실패 그 자체보다도 그냥 그 길 자체를 걸으면서 걷는 경험들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여정이 보상이다라는 그렇죠. 말을 맞아, 이제 느끼고 맞아.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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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그냥 길을 걸어라. 너가 그 이야기를 도저히 피하고 싶지 않으면 이런 얘기. 근데 의장님 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 예. 진짜 궁금한 건데요. 그 의장님께서는 크래프톤 뭐 그 전에 블루홀 스튜디오를 그렇게 오랫동안 아낌없이 투자하시면서 동시에 스타트업계도 계속 이렇게 지원하셨잖아요. 사실은 가장 크게 지원해 주시는 그렇죠. 분이신데 병행했죠, 병행했죠. 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세요? 왜 이렇게까지 스타트업과 창업계를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그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 참 이렇게 대답하면은, 뭐, 착하게 살자 시리즈 답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한데, 그냥 세상에는 마음에 강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오랜 기간 계속. 아니,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넌 파란색이 왜 좋니? 그냥 좋은 거지, 뭐. 네. 그럼 넌 스타트업 왜 좋니? 그냥 좋은 거죠. 아 근데 그 좋은 걸 음.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뭐 체력적인 희생과 이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희생과 봉사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좋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젊은 창업자들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어디 가서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아, 이렇게 그게 간접 체험을 하겠어요. 꿀잼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아, 그렇지, 나는 늙어가고 있는데, 아, 저런 에너지가 있을 수 있구나. 아니,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 뭐 어디 가서 얘기하는 좀 그렇죠. 아, 어디 가서 얘기하고 있네. 진짜 오늘 그러니까 300명밖에 안 근데 듣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저보다 한 10살 위 네. 이렇게 분들을 만나요. 당연히 연륜에 가득 찬 지혜를 얻죠. 근데 그러면 그게 재미있냐? 아니면 좌충우돌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재미있냐? 아, 아니, 재미는 나의 재미인데, 그냥. 네. 아, 나는 그냥 그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뭐, 뭐, 사회를 발전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이 불확실한 시대의 어떤 혁신의 메커니즘이고, 이런 얘기 저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마음이 그냥 가는 좋아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업도 어려운 일을 많이 버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그냥 좋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소명의식, 그쵸. 사명의식 이런 게 있는 거고, 당연히 그 기재에 또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기대? 동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예. 이게 약간 복합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정말 재미가 없으면 그렇게 오래 할 수. 단순 경제적 인센티브와 단순 사명의식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거칠죠. 이 동네가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저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예, 사실 예. 저도 이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별로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치과의사니까 뭐 인정도 받고 사회에서 좋게 보고 돈도 좀 버니까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재밌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난 이거밖에 이제 재미가 없다.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기여가 크니까 이 사회적 선에 기여한다는 게 되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런 게. 내가 되게 예, 예.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재밌는데, 회사도 크니까 이제 팀원들도 부자 되고, 저도 부자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게 좀 말씀대로 복합적이잖아요. 복합적인 그쵸? 재미가 확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장님도 MMORPG처럼 투자업을, 생태계를 키운다. 네,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라고. 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창업가들의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어렵다. 이거는 제가 거의 약간 제 책 홍보를 좀 하면. 네네네. 좋습니다. 장병규의 스타트업 한국을 그래서 쓴 거잖아요. 일독을 그럼 권하는 걸로. 원래
장병규의 스타트업 한국을 쓰게 된 계기가 제가 서문에도 썼지만 제가 창업자고 저의 가족에게 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뭐 창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를 차지한 굉장히 많은 담론이 스타트업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아까의 뭐 사장님 들어가는데 막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것도 사실 스타트업에서 안 일어나는 전혀 일이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예. 갑과 을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창업자가 먼저 읽고 한번 읽었으니까 가족에게 선물 주라라고 사실은 그 책을 쓴 건데 그래서 혹시 창업자가 너무 이해 안 된다라고 하면 시간을 꼭 들여서 장병규의 스타트업 한국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립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책 공부가 되는. 제가 할 말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창업 이제 3년 동안 실패하니까 이제 가족들 그리고 매형들이 나서서 이제 술 사주시면서 그만해라. 많이 했다. 많이 했다. 네, 3년이면 됐지 뭘.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네, 맞는 얘기예요. 예, 합리적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참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일의 본질이 뭐냐, 얘네들이 왜 이렇게까지 맨날 새벽 4시에 중요한 날 결혼기념일도 있고 오는 거지, 이제 그런 걸 이해하시려면 이제 의장님께서 쓰신 책을 읽는 걸로 충분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결혼 전에 꼭 가족들에게 나는 창업을 언제 할 거라면 미리 얘기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디스클레이머 작업이다. 창업 후에 하게 된다면 가족에게 꼭 공감을 얻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같이 힘든데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평생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헤어지던지 아니면 그럴 거 아니면 헤어지든지 너무 심한데 사실 맞는 얘기긴 한데 아니면 이게 다 기록된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희 맨날 통계로 보면. 근데 이제 할 거면은 좀 전력으로 지원해주고 그 사람의 꿈을 컴패니언십이니까요. 이제 결혼이라는 게 같이 이제 동지의식을 갖고 가는 거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창업하면은 같이 가는 거다. 내가 너의 인생에 내가 그런 영향을 받을게. 같이 가자. 이런 결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결혼 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안 그래도 결혼 안 하는데. 네, 사실 제 사상도 별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대의 창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 창업가 정신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사실 저 질문을 사전에 보고 난 다음에 여러 고민 많이 했는데 뭐냐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현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 중요한. 네. 사실 국제 관계를 보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넘어가는 걸 보나 요즘 막 딥러닝으로 해가지고 막 그쵸. 인간의 지적인 노동까지도 막 대체할 것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인류가 만들어낸 경제 시스템이 양극화를 강화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많이 얘기되고 있는 담론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 심지어 요즘은 또 기후 변화 같은 거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담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시대에 현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불확실한 걸 그러면은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하면 뭔가를 크리에이트 하는 것 같아요. 만들고, 혁신하고, 바꾸고, 시도하고, 어쨌든 안주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창업가 정신은 뭐냐 하면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불확실성 시대에 약간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창업자들이 여러 이유로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하고 매일 힘들어 하면서도 또 즐겁게 일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 시대이기 때문에 창업가 정신이 더 조명받는다는 느낌 요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저도 너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에코를 좀 해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이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는 환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은 그 자체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건데 많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환경을 인간은 지향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장도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갑자기 사라지거나 안 안정적이 되기도 하고 내가 평생 안정적인 직장에서 뭐 공무원이든 뭐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도 사실 그게 다 비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 어디선가 만족되지 않는 영혼의 허기가 이제 어딘가 돌출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저는 늘 주창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저는 결국은 목숨을 걸고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걸 생각할 때 항상 그 업의 본질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목숨을 걸고 뭐 성형 수술을 할 때 뭐 그것도 되게 훌륭한 일이지만 그때 저희가 의사들을 존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목숨 걸고 환자를 살릴 때 존경하고 군인들도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국가를 수호할 때 존경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업의 본질이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거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게 일인 것처럼 그럼 창업가가 목숨을 걸고 뭘 할 때 숭고해지냐라고 보면 주주 가치의 실현, 매출 증대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창업가는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 물자든 서비스든 세상에 필요로 하는 풍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때 그때 좀 숭고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창업가의 업의 본질은 결국 세상이 필요로 하는 풍요를 공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대로 지금 22세기, 21세기에 우리 인류가 맞이할 여러 가지 볼레티빌리티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창업가 그룹이 지금보다 100배는 많아져야 인류 문명이 직면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판단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가 정신은 결국 세상이 필요로 하는 풍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닐까. 저의 정의는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저희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어려운 질문에도 너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사실 뭐 오늘 여러 주제로 막 뜨들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담론들이잖아요. 아주 큰 얘기들이 그 뒤에 있었죠. 근데 뭐 사실 이승훈님과 이제 둘이 앉아서 막 너스에 들고 막 잡담했지만 사실 훨씬 많은 담론이 거기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인생의 몇 년이 켜켜이 거기 질문 하나하나에 그러니까요. 뭐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영상을 보고 내지는 오늘 이렇게 보고 좀 많이 이렇게 영감을 얻고 우리가 뭐 정답을 꼭 얘기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고 정답을 얘기한 건 이미 지난 시대고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시대라고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 제가 맞다고 느낍니다. 그럼 라이브 질문을 보겠습니다. 장병규 의장님께 질문이 있네요. 의장님의 스타트업 한국보다 크립토웨이가 더 많이 판매된 것 같은데 좀 슬프진 않나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일단 행복한데 왜 행복하냐 많이 팔려서 행복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장병규의 스타트업 한국을 쓴 다음 너무 안 팔려서 앞으로 책은 절대 안 쓰겠다. 그리고 이기문 저자님, 크래프톤웨이 쓰신 이기문 저자님과 처음 얘기 나눌 때 정말 많이 팔리게 잘 써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한 다음 또 교훈을 얻어서 이제 한번 그렇죠. 그 교훈을 잘 살린 거예요. 그러면 발전한 거잖아요, 또. 그러면 전 진일보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슬프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 너무 좋다. 아니, 크래프톤웨이마저 안 팔렸으면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뭐 다시 또 선수는 돌면. 물론 할 수도 있죠.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신. 삶이라는 건 좀. 진전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유한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살아있을 때 진도 나가면 좋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장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성공을 경험해본 선배의 눈으로 봐서 이 친구들은 정말 도와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언제 드는지 그리고 도움을 준 아름다운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한다고 하는데요. 회장님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아니면 올해 중에 경험에서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년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되게 중요한 게 저한테 이제 저의 이메일 어드레스는 거의 공공재에 가까워서 그렇죠. 연락이 간혹 온단 말이에요. 메일을 받으면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어떤 느낌이 드는 메일들이 있냐면 이 사람은 장병규 입장을 정말 고려해서 메일을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메일이냐면 메일을 쓴 사람은 되게 급하고 본인 사정 알겠는데 장병규는 고려하지 않은 메일도 있어요. 생각보다 후자 메일이 많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본인이 정말 급하니까. 그리고 본인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 맞잖아요. 그거 인정해요. 근데 적어도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일까라는 어떤 존중심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소위 말해서 이기심만 가득한 메일을 딱 받으면 그러면 답장 안 하거나 답장을 조금 짧게 하거나 이래 되는 거고, 근데 저를 이해하면서도 메일을 주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더 정성을 들여서 답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자분들이 다 이렇게 바쁘시고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5분 정도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를 이제 말씀하실 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그냥 성장의 기회가 보일 때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창업계에 있어 보니까 꼭, 대단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꼭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럼 뭐가 맞는가라는 관점에서는 결국 세상에 풍요가 공급되면 되니까 뭔가 이 사람이 뭐 어떤 모습이든 이 조직이 크는 길이 보인다. 내가 좀 도와주면 그 길로 확 클 수 있는 전략이 보인다. 이러면 그냥 좀 도와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요, 회장님 올해부터 엔젤 투자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한 5개사에 투자를 했는데, 뭐 규제 때문에 워낙 고생하는 팀도 있었는데 지금 규제 많이 해결되는 팀도 있고, 뭐 이제 좀 조언이 필요한 데도 있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너무 또 꿀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사례가 최근에 이제 국내 스타트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들께서 영어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가 강한 게 아니니까 해외 투자자가 필요한 규모가 됐는데 이제 몸집이 거의 뭐 6천억, 7천억 이렇게 넘어가는데 국내에서 그 밸류를 인정해 주기는 어려운 경우에 이제 해외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그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셔서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규제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 다 해외 투자자다 보니까 해외 네트워크가 저희가 많이 있어서 좀 뭐 유니콘은 아니지만 유니콘 직전 단계에 있는 기업을 소개시켜 드려서 한 1,000억 가까운 투자 유치가 되게끔 소개를 제가 처음으로 했던 예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로스 스테이지였는데 또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고 그 대표님이 스스로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점. 네. 3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요.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포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의장님 코스포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저는 사실 5년이 된 거잖아요. 그 스타트업에서 5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5년을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함께 해오셨는데, 저는 앞으로 5년 훨씬 중요한 5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제는 약간 뭐랄까요, 어떤 유아기적인 단계를 지나서 뭔가 국민들과 함께하고 훨씬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단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말 이 사회에 녹아들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함께해야 되는데 그게 일개 스타트업이나 일개 기업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잘 출범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코스포가 스타트업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녹아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같은 말이고요. 저는 지난 2, 3년간 이제 코스포의 의장을 일하면서 의장이란 이름을 단 주제에 제대로 기여한 게 없어서 너무 사실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 동안 많은 걸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5년이 저희가 정말 혁신가들의 천국으로 나라가 변하느냐, 아니면 결국엔 이게 한순간에 패드에 불과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계점이라는데 저도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대화 나눠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보시는 분들 이제 약간 위드 코로나 단계로 가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코로나가 계속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뭐 변화가 심한 것 같아요. 계속 건강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만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인사하시죠, 이승훈님. 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여러분, 또 넓은 자리에서 실제로 만나서 같이 술도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